예, 어려운 월요일장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8월 5일 날 겪었었던 그런 극심한 변동까지는 다행히 나타나지 않고 조금 지수가 낙폭을 줄입니다. 시장의 중심을 잡으면서 시장의 내부적인 구조 이야기, 전략 세우는 시간이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9월이 뭐 긴장했는데 역시나 지난 한 주간 하락률을 보니까 코스피는 한 5% 빠졌고요. 미국도 나스닥도 5%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고용지표 부진 오늘 월요일까지 그 여파가 지금 아시아 증시에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 판단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하락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인데 그 이유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시장이 갭 하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갭을 닫지 못하고 끝이 났거든요. 그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좀 저희 뭐 회사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 신용 관련된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네. 화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수요일부터 이제 담보 부족 계좌들이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지난주에. 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더 하락을 하고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답답해서 이제 퇴근 무렵에 또 이제 그 관련된 부서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이게 만만치 않은 또 이제 담보 부족 계좌가 네.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을 주면 괜찮은데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큰 폭 반등 못 주면 결국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가보다 낮게 출발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부분에 이제 담보 부족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침에 영향을 좀 일부는 받았다라는 생각이고 대신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좀 만드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9시에서 이 10시 구간이 사실은 그와 관련된 부담이 좀 있는 구간이고 그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400억 가깝게 지금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그 물량들이 일부 외국인들한테 좀 넘어가면서 오늘 뭐 시가 대비해서 지금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코스닥은 지금 이제 소폭이지만 어쨌든 그렇죠. 빨간색으로 강전환을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예. 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관련된 투자분들의 심리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fear라고 좀 두려운 구간입니다. 그죠? 네. 이 구간까지 지금 좀 내려와 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 있다가요. 지금 급격하게 왼쪽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8월 초에는 어디에서 저점을 치고 올라왔었냐 하면 여기 한 22 정도까지 극단적인 공포 구간까지 한번 갔다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지금은 심리가 조금 두려운 구간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낙관적이나 탐욕 구간이 아니라 이미 저쪽으로 좀 기울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건 시계열로 이제 길게 느려서 이제 보는 건데요. 네.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칠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가 지난 8월 초에 25 밑으로 갔다가 올라온 구간이다. 그래서 이 시기열로 보면 그런 기간들이 오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포감이 있지만 그럴 때가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좀 저점을 잡아주는 그런 심리 지수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공포와 탐욕 투자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게 이제 공포와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타내주는 이제 지표이고요. 미국은 이렇게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이걸 이제 조금 벤치마크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네, 국내에서 이제 그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한번 우리 위치 한번 볼까요? 네. 자, 한국도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미국은 이제 좀 이제 뭐 두려운 구간이 있다면 우리는 왼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침판이 기울어져 있죠. 하나투자증권에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CNN 비슷하게 만들었네요. 저는 뭐 데이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 이미. 근데 이 구간에서는 8월 초를 떠올려 보시면 과연 저기에서 주식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파는 게 괜찮았나? 아니면 그때는 좀 버티는 게 괜찮았나? 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좀 한번 참아보는 게 괜찮은 구간이다. 이미 사실은 중립에서 약간 이쪽으로 이동할 때가
빨리 팔 수 있으면 기회였겠지만, 그죠? 이미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 과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요 심리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전에 이제 미국처럼 시계열로 이렇게 매일매일 연결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네. 빨간색입니다. 지금 16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 구간이 쭉 앞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는데 위에 검은색 그림이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의 거의 저점과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바로 뭐 당장 V차로 반등한다 이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시계열이 좀 봤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는 낙폭 과대로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트리거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네. 주식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지만 한번 버텨볼 만한 그러한 좀 구간 아닌가 싶고요. 또 다른 지표들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제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때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 지표 중에 미국의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건데 네. 8월 초에 이 급등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무서운 그런 그림은 아닌데요. 그래도 다시 좀 안정을 찾았다가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꺾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 부분도 꺾여지는지를 보고 제가 또 다음 주에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초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저런 하일드 스프레드 빅스가 있지만 우리는 V 코스피가 있다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45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한 26, 27 정도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8월 초보다는 뭐 과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시장 변화를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과매도 구간인지 그래서 내가 좀 참아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현금 비중을 미리 좀 만들어 두신 분들한테는 기회인지를 보려면 또 등락 비율을 제가 한 번씩 이제 위기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ADR. ADR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네. 등락 비율이고.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 이 숫자로 보면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번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네. 8월 초에 코스피 ADR은 80 밑으로 내려왔다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반등이 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80 초반까지 오늘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줄이려면 여기에서 줄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지난번에 8월 초에 70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80 밑으로 벌써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적 지표도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신용장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용장구가 8월 달에 양시장이 여기 위에가 코스피, 밑에가 이제 코스닥인데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씩 각각 시장에서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조금 저는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사실 최근에 증가한 거는 다 나왔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코로나 이후로 신용장구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을 추가적으로 압박을 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제가 봤을 땐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기술적 부분을 한번 보면 이번 반등에 얼마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는데요.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50%의 되돌림이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50과 61.8% 정도 사이에 되돌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폭의 상당 부분은 이제 이미 좀 반납을 했죠. 네. 자, 코스닥 한번 보시면 코스닥도 상승폭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거의 61.8% 이상으로 되돌렸고 오늘은 지금 플러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 심리적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투매에 나서기보다는 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보다도 특별히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런 과매도의 지표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걸 본 시점부터 내일부터 주가가 오르냐? 그거는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그죠? 네. 한 며칠 혹은 또 한 1, 2주 지나고 보면 확실히 그때가 이제 바닥이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그전에도 계속 순환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진 형국인데 그런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나 이런 조정 구간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지금 타이밍에서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가장 강한 힘을 보여준 것은 바이오였습니다.
다른 업종들이 다 빠지는 가운데 바이오는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이고 오히려 플러스 마감을 했거든요. 네. 오늘도 보시면 뭐 리가캠 바이오를 중심으로 바이오주들이 어쨌든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실적 관련해서 봤을 때는 화장품이 또 힘을 좀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향후 1년 뒤에 전체 화장품의 영업이익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내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되는 화장품 관련주들을 한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한번 추려봤습니다. 2분기 실적과 밸류에이션 표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견조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봤는데 이 특징은 중국향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기타 지역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리들샷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죠? VT의 리들샷. 여기가 3Q고요. 위에가 4Q입니다. 조금 전에 전체 화장품의 영업이익 추이랑 뭔가 좀 다르죠? 고개를 들고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내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들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 비중이 노란색 영역인데요.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는 뭐 한국 콜마, VT, 코스메카 코리아 정도, 그리고 바이오는 개별 종목보다는 저는 확실히 뭐 ETF 쪽으로 ETF로, 접근하시기를 이제 공고를 많이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낙폭을 이렇게 줄이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그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라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내가 좀 감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ETF 중심으로 이번 구간에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의 현재 상황들 그리고 투자의 기회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